자,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in a hurry. 하늘에, 근데 그 하늘은 season pass in a hurry. hurry는 빠르게, 서둘러서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서둘러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서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here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뒤쪽 문장 구조가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season이 주어고 pass가 동사입니다. in a hurry는 우리가 전치사구로 괄호 쳐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행사는 sky라고 하는 장소를 수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나 경우 같은 것을 수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utumn fills the air. 가을이 공기를 채웁니다. And ready I stand without a worry. 나는 준비된 채로 서 있습니다. Without a worry. 걱정 없이. To count all the stars there. Ready to count.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ll the stars there. 저기 있는 모든 별들을 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인이고요. 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시를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직역 해석하면서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시면 Memory for one star. 메모리는 무슨 의미로 쓰이죠? 네, 기억이나 추억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의 추억 볼 수 있고요. Love for another star. Love는 사랑이죠. 그래서 별 하나의 사랑. Loneliness for another star. Loneliness는 무슨 의미 쓰이죠? 네, 외로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 하나의 외로움 볼 수 있겠고요. Longing for another star. Longing은 무슨 의미로 쓰입니까? 네, 이제 동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longing은 동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의 동경. Poetry for another star. Poetry는 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별 하나의 시. And oh, mother for another star.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ave you read this line before? Have you read 하면 뭐뭐 해본 적 있습니까? 라는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line은 무슨 의미로 쓰이죠? 네, 구절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볼 수 있겠고요. They are parts of the poem. 그것들은 일부입니다. 시의 일부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Counting stars at night. 윤동주 시인에 의한 별에는 밤. 그래서 그 시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Poem was written a long time ago. 분석해보면서 좀 가겠습니다. poem이 여기서 주어져. 그 다음에 was written이 동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동태로 볼 수가 있겠죠.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long time ago, 아주 오래전에. but still, 그치만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고요. 그래서 poem이 주어고 remain이 여기서 병렬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One of Korea's favorite poem. 한국인들의 가장 인기 있는 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remain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표현들은 우리가 보어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동주 was born in 1917 near Yangbing, China. 동주는 태어났습니다. 동주가 여기서 주어고요. was born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1917년에 자, 영변이라고 읽지만 우리가 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변 근처에서 1917년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s a young boy, 어린 이제 소년으로서 He loved sports. 그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nd he was soccer player. 그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보어로 볼 수 있겠죠. For his school. 그의 학교를 위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He also loved sewing so much that he sewed the numbers on all his friends' soccer uniform. 그는 바느질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볼 수 있겠죠. he가 주어고요. love가 동사. also는 우리가 이제 부사로 볼 수 있겠죠. sewing 이게 이제 목적어입니다. love라고 하는 애는 ing를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느질하는 것을. 근데 so much that, so that이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much는 부사로 볼 수 있겠죠. so that 사이에는 뭐가 나올 수 있죠? 네, 여기서는 우리가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뭐도 나올 수 있죠. 네, 부사도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느질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he saw the number. 그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the number. 이제 등번호, 번호 같은 것을 꿰맸습니다. on all his friends' soccer uniform. 모든 그의 친구의 꼭 유니폼에다가 번호를 바느질을 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지금 오과의 중심 문법은 아니지만 so that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의 형태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학생들은 아마 본문을 다 암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기할 때 특히 이런 구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however, it was literature that he loved most.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우리 오과의 중심 문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가트돈 입고 촬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돌아와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강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ad my book yesterday. 나는 내 책을 어제 읽었다. 간단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 강조를 활용해서 강조해 줄 수 있는 표현은 어떤 것이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I 강조 가능하고요. My book 목적어, 그다음 yesterday라고 하는 이 부사
이런 애들이 it is that 강조, 이때 강조를 활용해서 강조를 해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저기에 있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이때 강조로 강조할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do나 does나 did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붙여서 강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read는 이제 과거죠.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did를 써주시고, 자 여기 있는 read는 현재형인 read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id read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I did read my book yesterday. 이런 표현들을 써주면 나는 어제 내 책을 진짜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의 강조는 do나 does나 did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어, 목적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이때 강조를 활용해서 어떻게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It is that, it was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해주고 싶은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를 한번 여기서 강조해 보겠습니다. It was I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Read my book yesterday.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내 책을 어제 읽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t is that 해석할 때는 바로 라고 하는 의미를 활용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목적어를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It was my book that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It's my book that 써주시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써주시고 그 다음에 read 써주시고 그 다음에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로 내 책을 내가 어제 읽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it is that 해석할 때는 바로라는 의미 단위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yesterday도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yesterday that 써주시고 I read my boo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제 내가 내 책을 읽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다가 it is that을 만났을 때 해석하기가 조금 곤란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네, it is that을 지우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it is that을 지우면 I read my book yesterday 이런 형태가 되죠. 나는 어제 내 책을 읽었다 라는 어떤 표현으로 해석하고 I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was that을 지우면 I read my book yesterday. 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강조가 조금 헷갈린다면 it is that을 지우고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that이 여기서 문법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that을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t was I that. that 뒤쪽의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 보면 주어가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어가 없고 동사, 그 다음 목적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뒤쪽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 that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사가 I, 사람이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도 있죠? who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보면 my book 이렇게 나와 있는데 I read 그 다음에 yesterday입니다. 지금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어하고 동사는 있고 yesterday는 우리가 부사구로 볼 수 있겠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문장이고 that은 관계대명사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행사를 따져보면 my book은 사람이 아닌 사물입니다.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장 보면 it was yesterday that I read my book. 자 I가 주어, 그 다음에 read가 동사, my book이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네요. 여기서는 뒤에가 완벽하니까 t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럼 뭐죠? yesterday는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강조의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때 강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때 강조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확인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litera처가 이제 목적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most는 아주, 가장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문학을 그는 가장 좋아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서 he wrote a lot of poems. 그는 썼습니다. 뭐를요? 많은 시를 썼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He even made a literary magazine with his cousin. 그는 심지어 이제 부사고요. 이분은 부사고요. Made a literary magazine. Made가 동사, 그 다음에 literary magazine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죠. 문학 잡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With his cousin. 그의 사촌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촌은 우리가 명사를 컴마 명사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동격이라고 하는데 그의 cousin은 성몽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 컴마 명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In middle school. 중학교에서 He once borrowed a poetry book. 그는 한때 뭐 했습니다? 빌렸습니다. 뭐를요? 시집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시집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by a famous poet. 굉장히 유명한 시인 of the time. 그 당시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집을 한때 빌렸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백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격입니다. 백석. and 그리고 copy the whole book. 그래서 and는 등위 접속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빌렸고 그가 복사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the whole book 전체 책을 근데 어떻게 해요? by hand. 손으로 그냥 직접 쓰면서 손으로 필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옮겨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He really wanted to have his own copy of the rare book. 그는 진짜로 원했습니다. he가 여기서 주어고요. 그다음에 wanted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to have는 목적어죠. want라고 하는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물론 명사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동명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는 진짜로 원했습니다. 뭘요? have his own copy of the rare book. 갖는 건데 그 자신의 그 드문 책, 희귀한 책의 필사본, 사본이라고 하는 거. 카피는 여기서 사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신의 그 드문 책의 사본을 갖는 것을 정말 원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parents wanted him to be a doctor. 그의 부모님은 원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볼 수 있겠죠. 자, his parents가 여기서 주어입니다. want는 동사고요. 자, want는 목적어 투부정사를 취해줄 수 있죠. 그래서 힘이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to be 여기 이제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원했습니다. 그가 되는 것, 뭐가 되는 거죠?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했고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볼 수 있겠죠? 자, 투부정사는 용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목적 보호에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 이것도 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명사적으로 사용된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사적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전에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방금 봤던 거는 want 다음 목적어 투부정사였죠. 근데 얘는 어땠죠? 동사 다음에 to have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서로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인 거죠. 그래서 얘도 명사적 용법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ut 그렇지만 동주 chose to study literature at college. 동주는 선택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죠? 문학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학에서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분석해보면 동주가 주어, chose가 동사고요. to study 목적어입니다. choose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문학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학에서요. in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보시겠고요. During his college year, 그의 대학생활 중에 during 우리가 전치사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 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중에 he often hung out with other young poets. 그래서 그는 open 빈도부사고요. hung out 어울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hung out with까지 누구랑 어울렸냐면 other young poet 다른 젊은 어떤 시인들하고 어울렸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목적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other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는 뭐가 나오죠? 복수명사가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불가사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사명사가 나올 때는 복수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And 그리고 wrote poetry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는 where he expressed feelings about his hometown. 아까 전에도 where이 나왔었죠. where는 뒤쪽 문장 구조가 어땠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he가 주어고요. 그다음에 express가 동사. 그다음에 feelings 이게 목적어로 볼 수 있겠죠. about은 전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about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여기까지 가로 쳐주면 완벽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poetry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울렸고 그 다음에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는 뭐죠? 그가 표현하는 express는 우리가 표현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feeling 그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감정은 뭐냐면 그의 고향과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를 썼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o celebrate his graduation. To celebrate.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He wishes to publish. 그는 소망했습니다. 뭐를요? 출판하는 거. 19 of his poem. 그의 시 19개를 출판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분석해보면 he가 주어고요. wish가 동사. 그 다음에 to publish가 이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wish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o publish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이니까 괄호를 쳐주시고요. 그래서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의 시 19개를 출판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Under the title, 전 타이틀 제목으로 Heaven, Wind, Stars and Poetry 그리고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라고 하는 어떤 제목 하에 그의 시 19개를 출판하기를 소원했습니다. He made 3 copies of the book by hand. 그는 손으로 그 책 3권을 필사했습니다. 보시겠죠? 그래서 by hand니까 또 손으로 옮겨 적었다라고 보시겠고요. One was given to his close friend. 여기서 one은 그가 쓴 어떤 4본의 책 중에 한 개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one was given to his close friend. 한 개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was given인데 give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뭐죠? 사형식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주어, 동사, IO, DO의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형식 동사 뒤에 보면 IO, DO 덩어리가 2개인데 여기서 보면은 to his friend
뒤에는 지금 전치사구가 있고 이게 동격이니까 같은 거고 근데 같은 거니까 이것도 전치사구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another was presented 이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새로운 문장 단위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인데 뒤에는 전치사구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형식의 수동태가 5가 본문에 2번 정도가 나오는데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 보고 전체적으로 사형식의 수동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런 문장 한번 볼게. 그래서 you가 주어고 give가 동사고 me가 I오고 book이 DO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선 얘를 삼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삼형식으로 먼저 삼형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지? you give a book 그치? a book 그 다음에 그치 to me가 되는 거지 to me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꿀 때 이게 지금 이런 전치사 to가 동반된다. 근데 여기에서 give라고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바뀌었을 때 뭐가 동반된다? 전치사 to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구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동사 요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수동태. 자 그러면 목적어가 지금 2개 있지. 그럼 얘는 수동태 문장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2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IO를 문장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고 I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지? I 요 give를 수동태로 바꿔주면 am given 나는 받는다. 뭐를? 얘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a book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위자를 써주면 by you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래서 너에 의해서 나는 책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자 만약에 IO가 아니라 DO를 먼저 내리면 어떻게 되지? 한번 불러줘 볼까? a book 자 그 다음 give가 어떻게 내려온다? is given 자 그리고 me를 그냥 써주면 그냥 쓰면 안 되지. 여기다 뭐를 써야 될까? to를 써줘야 돼. 요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살짝 분석을 해보면 얘는 어때? B 플러스 PPD 목적어 있지? 얘는 어떻다? 책이 주어졌다 나에게 뭐 여기서 by you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너에 의해서 이것도 괄호 쳐줘야 돼.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쪽의 모습이 어때? 어떨 때는 목적어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목적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IO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불렀지?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고 받는 대상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 받는 애가 주어로 쓰인 거지. 그래서 내가 받았다 책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IO가 문장 앞에 나왔을 때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IO, 그러니까 받는 애가 주어 위치에 나왔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근데 전달되는 내용물, DO가 문장 앞에 있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IO라고 하는 애가 수동태일 때 사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될 때 IO의 위치에 따라서 DO의 위치에 따라서 뒤쪽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IO가 어디 나왔을 때 주어에 나왔을 때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근데 그 목적어는 당연히 DO인 거지. 그 다음에 DO가 앞으로 나오면 B 플러스 PP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자 여기서 보면 one was given to his close friend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B 플러스 PP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제 앞에 주어가 뭐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DO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DO가 나오고 그리고 요게 이제 동사 이제 B 플러스 PP로 동사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전치사 to가 있고 여기에 지금 원래는 IO가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by, s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IO가 문제에 나와 있을 때는 B 플러스 PP 뒤에 DO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O라고 하는 애가 뭔지를 먼저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O는 뭐죠? 받는 대상입니다. 받는 대상. 자 그리고 DO는 뭐죠? 전달되는 내용물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이 받는 거죠. To his close friend. 이런 형태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병욱이 그의 친한 친구다라고 보시겠고요. 그래서 한 개가 정병욱이라고 하는 그의 친한 친구에게 주어졌고 another 또 다른 한 권은 was present는 선물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물되었습니다. To his favorite professor.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께 선물이 되었고 and the last one. 그리고 keep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유지하다 보관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책은 그 자신을 위해서 보관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However, his professor advised against his plan because he thought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not allow the publication. 그러나 그의 교수님은 충고했습니다. 근데 against his plan, 그의 계획에 반대하는 충고를 했습니다. Because 그 이유는 he thought, 그 교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Japanese government는 우리가 이제 정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would not allow,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를요? 출판을.
그래서 출판을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일본 정부가 그 교수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계획에 반대하는 충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주 follow his advice. 동주는 그의 충고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동주가 여기서 주어고요. follow가 동사, 그다음에 his advice가 목적어입니다. and 그리고 gave up the idea. 그 gave up 하면 우리가 포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포기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주 decided to study further in the country where his father had studied before. 동주는 결심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further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더로 보시겠죠. 그래서 더 공부하기를 결정했습니다. In the country,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는 어디냐면 이런 나라죠. His father had studied before. 그의 아버지가 전에 공부했던 나라에서 보시겠죠. 문장 보시면 뭔가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decide가 동사고 study가 목적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further는 한층 더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부사로 투부정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수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In the country, 나라에서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나라죠?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분석을 또 해보면 where입니다. His father had study가 동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study는 그냥 공부하다라고 한 자동사, 뒤에 목적어 없는 자동사로 볼 수 있겠죠. 일형식 동사고요. before, 이전에 이제 부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where는 또 뒤쪽 문장이 완벽한 문장으로 볼 수 있고, country라고 하는 장소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had studied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과 5과의 중심 문법을 볼 수가 있겠죠.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ad 플러스 pp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랑 뭐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과거 완료하고 대과거라고 하는 것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과거 2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과거 2. 그리고 과거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요. 자, 과거 1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완료에는 네 가지가 있죠. 뭐 경험도 있고, 결과도 있고, 완료도 있고, 계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작돼서 현재에 계속되고 있으면 이걸 현재 완료의 계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거 1에 시작돼서 현재의 결과가 나왔으면 현재 완료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 1부터 현재까지 경험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의 경험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과거 1에 시작돼서 현재에 끝났으면 이런 것들은 현재 완료의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도 현재 완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 2에서 시작된 것이 과거 1까지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드 플러스 pp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2에 시작된 것이 과거 1에 계속되고 있으면 이것은 과거 완료의 진행으로 볼 수 있고요. 과거 2에서 시작돼서 과거 1에 끝났으면 과거 완료의 완료입니다. 과거 2에서 시작돼서 과거 1에 어떤 결과를 냈으면 과거 완료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 2에서부터 과거 1까지의 경험을 나타낸다면 과거 완료의 어떤 경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1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이 시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로 표시를 하죠. 과거 동사를 씁니다. 자, 근데 과거 2는 과거 1보다 더 과거인 시점이죠. 이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헤드 플러스 pp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부릅니다. 대과거. 대과거는 하나의 시점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헤드 스터디는 우리가 뭐로 쓰였을까요? 대과거로 쓰인 겁니까? 아니면 과거 완료로 쓰인 겁니까? 문장 보시면 결정을 했던 시점이 과거고요. 그리고 아빠가, 그의 아버지가 공부를 했던 시점은 결정을 했던 시점보다 더 옛날이죠. 그래서 얘는 대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과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점이 있어서 그 과거보다 더 옛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점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in 1942, 1942년에 동주 and his cousin began to study in Japan. 동주하고 그의 친척이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begin이 동주 and his cousin이 여기서 주어로 볼 수 있고요. begin이 동사, 그리고 to study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당연히 명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겠죠. decide to도 당연히 명사적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begin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죠? ing가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begin studying 써도 되고 begin to study 써도 됩니다. 의미 차이는 전혀 없죠. 기억을 해주십시오. in Japan, 일본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냥 문법, 그냥 우리가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면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변별력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begin studying이라고 넣었을 때 그냥 문법적인 거 모르고 그냥 외운 친구들은 이게 틀렸네. 내가 외운 거랑 틀리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선생님이 좀 표시해놓고 이런 것들은 기억할 만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서 혹시라도 변형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n July 10, the following, 다음해 7월 10일 날 his cousin was arrested. 그의 친척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cousin이 여기서 주어고요. 그 다음에 was arrested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By the Japanese police. 우선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For taking part in an independent movement. Take part in이라는 표현은 뭐로 쓰이는 것이죠? 참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for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쓸 수는 없고 동명사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체포되었습니다. 뭐예요? 독립운동입니다. Independent movement.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체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 days later, 4일 뒤에 동주 was also arrested. 동주도 또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ater 하면 여기 이제 부사로 보시겠고요. 시간부사. 동주가 주어, was가 동사, arrested가 같이 동사로 볼 수가 있겠죠. 수동태입니다. On the same charges. charge는 혐의로 볼 수 있겠죠. 같은 혐의로. 그러니까 독립운동 참여한 것에 대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In 1945, 1945년에 전치사구로 괄호를 쳐주시고요. 동주 and his cousin died in prison. 그 동주하고 그의 친척이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died, 죽었습니다. In prison,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After hard treatment. 우선 after는 뭐뭐 후에로 볼 수 있겠죠. 전치사고요. treatment는 취급으로 볼 수 있겠고요. 취급, 대우 이런 표현이고요. harsh는 우리가 가혹한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가혹한 취급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학대라든지 고문 같은 거 이후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It was just a few months later that Korea achieved independence from Japan. 자,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 강조가 사용된 문장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뒤쪽에 문장을 보면 주어가 있고요. Korea, 그다음 achieve가 동사, 그다음 independence, 이게 이제 뭐로 볼 수 있겠죠? 목적어입니다. From Japan 전치사구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부사구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few months later니까 몇 달 뒤로 볼 수 있겠죠. 바로 몇 달 뒤에 한국은 독립을 성취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지금 부사구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few months later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 표현들이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 1948, 1948년에 정병욱 brought Dongju's poems to the poet's brother. 정병욱은 가져왔습니다. 동주의 시를 그 시인의 동생에게, 그러니까 동주의 동생에게 가져왔습니다. And 그리고 they were finally published.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 있는 시죠, 시. 시들이 아까 19개의 시 출판하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못했던 것, 그것이 마침내 출판이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ere published, 수동태로 볼 수 있고요. The book was given the title the poet had thought of many years before. 그 책은 was given이라고 하는 것은 given은 원래 주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근데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the book 앞쪽에 뭐가 있죠? IO라고 하는 애가 지금 있는 겁니다. IO의 특성은 항상 받는 대상인 것이죠. IO가 주어 위치에 나올 때 B 플러스 PP 뒤에는 DO의 형태가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DO가 문두에 있으면 B 플러스 PP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was given, 받았습니다. 뭘요? The title. 타이틀은 제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제목은 뭐냐면 타이틀하고 포엠 사이에 지금 관계대명사 which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the poet had thought of, 그 시인이 생각한 제목을 받았습니다. Many years before, 여러 해 전에 볼 수 있겠죠. 자, 중심문법 had though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대과 갈까요? 아니면 과거 완료일까요? was given, 그 책이 제목을 받았다. 근데 그 시인이 생각했다. 시인은 지금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그 제목을 받았던 시기보다는 더 과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as가 여기서 과거로 볼 수 있고, 그다음 had thought of라고 하는 것은 대과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과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His poems are loved by peoples of all age. 그의 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근데 이제 of all age,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I love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사로 수동태로 쓰였죠. 수동태 뒤에는 일반적으로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y peoples of all age 괄호를 쳐주시고요. And 그리고 does, and 그래서 they still shine brightly in our heart. 그 시들이 여전히 빛납니다. 밝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like the star, 별처럼 in the autumn night sky. 가을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시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이 일제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독립을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또 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본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